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서구는 복지시설에서의 학대 방지 등을 위해 종사자들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서약서가 종사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모금 방법과 기부금액 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모금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낙조로 유명한 사하구 아미산을 중심으로 관광명소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2027년까지 전망대 엘리베이터와 대형 레이저가 조성돼 사하구의 새로운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 간만창이 문화촌에 새롭게 입주한 4명의 작가들이 첫 전시회를 열고 시민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구 한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 침해 사건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구의회는 복지시설에서의 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종사자들에게 피해 방지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서약서가 종사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해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서구의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서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을 촬영해 SNS로 사진을 돌려보고 조롱한 것이 드러나면서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례는 서구 내 모든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필요시에만 하던 시설 점검을 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하도록 하는 한편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종사자들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서약서 제출이 오히려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의견이 제시됐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가 제출됐습니다. 인권위는 조례 취지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서약서 제출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냈습니다.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일방적 요구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하는 서약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작성자 양심의 자유를 해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 상위법에도 서약서 제출 의무의 근거가 될 조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 수능 감독관에게 서약서를 요구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판단에 따라 서구의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첫 해인 지난해 부산의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이 저조하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기부 활성화를 위해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첫 시행한 고향사랑 기부제가 달라집니다. 먼저 모금 활동의 제한이 일부 해제됩니다. 기부를 권유하는 문자 메시지나 SNS 홍보가 가능합니다. 또 동창회나 향후회 등에서도 기부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상한액도 확대됩니다. 현재 개인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 원인데 내년부턴 2천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이 공제되고 초과 금액은 16.5% 공제받는 혜택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내가 낸 기부금이 특정 대상이나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지정 기부도 가능해집니다. 기부자가 기부 대상이나 사업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에 부담이 됐던 답례품 비용도 고향사랑 기금에서 30% 범위 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체험형 서비스 등 관광 매력 도시 부산을 느낄 수 있는 특색 있는 답례품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기부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정 기부 사업을 발굴 선정하여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20일 공포돼 시행됩니다. 다만 모금 방법을 확대하거나 기금에서 답례품비를 충당하는 제한은
6개월 뒤 시행됩니다. 한편 지난해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은 650억 2천만 원으로 지자체 평균 2억 6천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이에 비해 부산의 16개국은 평균 모금액은 6,900만 원으로 4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를 제외한 지역의 고향사랑 이음 누리집이나 전국의 농협은행을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낙조로 유명한 사하구 아미산을 중심으로 관광명소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낙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 엘리베이터와 대형 레이저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사하구의 새로운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낙동강 하구 아미산 전망대입니다. 낙조로 유명세를 타는 곳. 하지만 가진 환경을 잘 살리지 못하고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낙조하고 여기 전망대하고 연계돼 가지고 뭔가 문화가 또 앞에 여기 저 필요 없는 저 꿀뚝도 없애고 저기에 뭔가 또 문화시설도 들어서고 하면 좋겠죠. 이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아미산을 중심으로 관광 명소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아미산 낙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 엘리베이터인 어반코어가 설치됩니다. 또 낙조 광장에 대형 레이저를 쏘는 조명시설 사업도 같이 진행됩니다. 사업비는 195억 원으로 오는 2027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이 사업은 아미산 전망대와 해수욕장의 연계성을 높이고 관광객 이용 편의를 개선시키는 동시에 낙조 분수광장의 미디어 파사드와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접목하여 관광 경관 명소로서의 매력을 높일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사하구는 아미산 낙조 관광 명소화 사업이 추진되면 다대포의 자연경관과 기존 관광 자원의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대포 낙조 분수광장 일원에는 문화 콘텐츠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아미산 전망대에 낙조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 엘리베이터가 조성될 경우 사하구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문화재단 간만창이 문화촌에는 현재 12명의 작가가 입주해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새롭게 입주한 4명의 작가들이 첫 전시회를 열고 시민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넓은 작업 공간에서 작품 활동에 몰두하고 있는 정신의 작가. 사라져버릴 것 같은 낡고 허름한 곳들이 작품 속에 담겨 애잔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정신의 작가는 올해 간만창이 문화촌에 입주한 이후 작품 활동이 더욱 왕성해졌습니다. 유년기 시절부터 이제 미술을 해오면서 이제 쉽지 않은 그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부산의 그런 낡은 벽이나 건물을 보면서 이제 저랑 닮아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벽은 이제 저와 같고 그 속에서 저를 지탱해 준 게 이제 미술에 대한 이제 꿈이었기 때문에 그 희망을 좀 나타내고 싶었어요. 나만의 작업 공간에서 섬세한 드로잉 작업으로 완성된 얼굴들이 작품으로 탄생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눈, 미묘하게 강조된 입술, 다양한 표정들 속에선 숨길 수 없는 내면 속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나 친구들 얼굴을 그리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인물로 계속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학교 다닐 때도 친구나 또 주변의 분들 얼굴을 드로잉처럼 이렇게 하다가 계속 오늘날 보니까 제가 얼굴을 그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의 작업처럼 계속 이어져서 부산 지하철에서 장바구니를 끌고 나서는 할머니 모습은 친근하기까지 합니다. 로비와 계단 등 층간 공간을 활용해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간만창이 문화촌 상상 갤러리 올해 첫 기획 전시가 열렸습니다. 작가들이 작업 공간을 갖고 작업을 한다는 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인데 이렇게 뭐 1년에서 3년까지 작업 공간을 지원을 해준다는 게 큰 메리트가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의 안정을 갖고 이렇게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봄을 반갑게 기다리는 설레는 작가들처럼 간만창의 문화촌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색다른 예술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간만창의 문화촌 상상 갤러리 전시 봄을 기다리면은 오는 3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밤사이 강한 비바람으로 인해 피해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19일 새벽 2시쯤 사상구 개법동에서 차량 적재용 덮개가 바람에 날아갔고 오전 7시 40분에는 연제구의 한 공장에서 빗물에 토사물이 흘러내리는 등 3건의 피해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19일 오전 9시 10분쯤 남구 우암동의 한 도로 하수구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소방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가스 냄새는 황화수소로 밝혀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주민 대피 등 안전 조치를 한 뒤 정확한 가스 누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 인디 문화의 거점 역할이 기대됐던 사상 인디 스테이션이 사실상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상구의 녹지광장 사업과 부산시의 예산 문제에 가로막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역에 위치한 사상 인디 스테이션, 인디 상설 공연장입니다. 지난 2013년 문을 열고 지역 청년 인디 문화 거점 시설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찬밥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지만 입구는 쉽게 찾을 수 없고 인근 공사로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공연 같은 게 있고 그런 걸 들으면서 이게 활성화 많이 되고 사람들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도 이런 게 있는지조차 모를 것 같아서 좀 그건 좀 많이 아쉽긴 하고 더 많이 알려지고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사상구는 사상 인디 스테이션 이전을 부산시에 정식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부선 사상역 일대 녹지광장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삼락 생태공원과 경부선 사상역을 연결하는 녹지광장 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됩니다. 우리 사상구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과 녹지공간 확충을 통하여 광장을 우리 지역 주민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사상역 공용주차장 부지 내 사상역 문화숲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는 구의 요청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40억 원에 달하는 이전 비용을 감당하기는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재정 여건상 시비 편성하기는 어렵고요. 무작정 철거를 하고 새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는 여력은 없고요. 그동안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 400여 개가 넘는 팀이 거쳐가고 누적 방문객 10만 2천여 명이 다녀간 사상 인디 스테이션. 지역 인디 문화 거점 공간이 늘기는커녕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에서 겨울철에 즐기기 좋은 관광 명소를 한 곳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붉은빛으로 물들고 있는 해운대 동백섬인데요. 안수민 기자가 동백섬을 찾았습니다. 새빨갛고 탐스러운 꽃망울이 고개를 내밀고 시민들을 반깁니다. 겨울 추위를 뚫고 피어난 동백꽃입니다. 15만여 제곱미터 동백섬 곳곳에 자리 잡은 동백나무는 26종 2만 천여 그루. 오는 3월까지 꽃이 피어나 동백섬 산책로를 붉게 물들일 예정입니다. 동백꽃에 더해 걷는 내내 탁 트인 바다가 펼쳐지는 절경도 동백섬의 볼거리입니다. 광안대교와 누리마루, 해운대 해수욕장 등 부산의 명소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최근에는 산책 명소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는 동백섬. 가족, 친구들과 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은 카메라를 꺼내 들고 추억을 남기느라 분주합니다. 앞에 숙소 잡고 누나가 좋은 산책코스 있다고 해서 한 바퀴 지금 둘러보러 왔습니다. 되게 좋습니다. 일단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부산은 최근 야외 활동을 하기 좋은 봄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지만 기온은 최대 18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할 전망입니다. 이후 기압골이 한 차례 더 통과하면서 20일부터 21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따뜻한 남풍의 영향으로 17일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20일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다가 이후 평년과 비슷해지며 기온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다시 평년 수준의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주의해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라고 하죠.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은 개나 고양이와 같은 동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반려동물 못지않게 반려식물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공기 정화는 기본이고 푸른 식물과 접촉하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낀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잘 키워내기는 쉽지 않은 현실인데요. 한 지자체에서 반려식물 관리를 위한 특별한 수업을 마련해 눈길을 끕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분갈이를 하지 못한 녹보수가 새 집으로 이동합니다. 식물에게 탈이 날까 봐 그동안 섣불리 분갈이를 하지 못했다는 김성경 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갈이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유익합니다. 분갈이 화분은 식물의 1.5배 크기로 준비하고 분갈이 이후에는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두는 게 식물에게 스트레스를 덜 주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집에서 했다면 아마 불을 깨든지 얘가 집을 난장판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잘해야 돼요. 식물의 어떤 성질이라든지 식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꼼꼼하게 들으니까 앞으로 관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생각이네요. 식물의 영양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잎이 반짝이는 건 영양분이 충분하다는 증거. 병해충은 없는지, 있다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이 이어집니다. 2리터짜리 생수병에 마요네즈 한 3g 정도, 3에서 5g 정도. 앞면만 말고 뒤에도 다 뿌려주시고 그러면 이제 반짝반짝하게 말라요. 한 몇 시간 놔두면 마르면 다시 한번 물로 한번 헹궈주시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어요. 과거에는 공기 정화 등의 목적으로 중장년층의 취미 대상에 그쳤던 식물 키우기. 최근 들어 식물이 가져다주는 심리적인 안정감 등을 이유로 청년층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식집사, 즉 식물을 키우는 집사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기장군은 반려식물 클리닉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시범 운영이 인기를 끌자 올해 말까지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동이 불편하시거나 노약자분들 못 오시잖아요. 그래서 식물이 제일 많이 크고 또 예쁘게 자라는 5월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 12회 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 속에 지자체의 특별한 서비스 운영이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동물은 단연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일 겁니다. 용인 에버랜드에 있어서 용인 푸시라는 애칭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오는 4월 중국으로 반환되는 시기를 앞두고 푸바오가 용인시의 명예시민이 됐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무 데크 위에 누워 대나무 이파리를 맛있게 먹는 자이언트 판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른바 용인 푸시, 푸바오입니다. 오는 4월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아쉬워하는 상황. 이런 안타까운 소식 한편으로 최근 미소를 전하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푸바오의 탄생부터 함께한 사육사에게 전달되는 증서. 대나무로 특별 제작된 푸바오 명예 시민증입니다. 너무나 많은 행복감을 안겨준 푸바오가 떠나게 되니까 주민들도 서운하고 애틋한 마음이 있겠지만 더 멋진 인생의 탄생을 생각하고 응원을 여기 특례시장으로서 하고요. 용인시는 푸바오에게 특례 명예시민증을 전달하고 또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 루이 후이바오에게는 아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줬습니다. 특별한 증서 수여에 판다 할아버지로 알려진 사육사는 감사와 함께 판다들을 더 잘 키우겠다는 다짐도 전했습니다. 가는 날까지 우리 푸바오 잘 돌보다가 안전하게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루이바오, 호이바오 잘 키워서 용인시가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지역을 널리 알리고 있는 판다들. 한편 자이언트 판다는 용인시의 공식 관광 홍보대사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지입니다. 점점 커지는 반려동물 시장에 맞춰 대학과 지자체가 힘을 모았습니다. 관련 학과 신설에 이어 반려동물 인프라까지 다양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줄을 풀고 마음껏 뛰놀고 있는 반려견들. 함께한 견주들도 오랜만에 여유롭습니다. 도심 속 부산의 한 대학교 캠퍼스 내 마련된 반려견 놀이터입니다. 동명대학교가 캠퍼스 부지 1,600여 제곱미터를 제공하고 부산시와 남구가 운영 예산 일부를 지원한 협력 사업입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반려동물 보호와 교육,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습니다. 1,000만이 넘는 반려인들과 함께하는 동물 친화 도시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동명대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대학이란 단과 대학을 설치해 운영 중인 데다 캠퍼스 내 대학 동물병원 설립도 추진 중입니다. 그야말로 반려동물 인재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경상국립대학 대학동물병원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계기로 반려동물대학 세계 최초, 우리나라 최초가 아닙니다. 세계 최초로 단과대학을 만들고 또 그와 더불어 우수한 학생이 들어왔고 또 놀이터, 그다음에 우리 펫 유치원, 펫 카페, 이건 다양한 어떤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 대학이 앞장서서 지금 선도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반려동물 가구 수는 18만 4천여 가구로 전체 총 가구 수의 13%를 넘어섰습니다. 커지는 반려동물 가구 수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복합 문화 공간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동숲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 정비 이후 오는 3월 18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신개념 스포츠 가족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의 오는 6월 재연을 확정하고 공개 오디션을 통해 시즌을 이끌어갈 배우 발굴에 나섭니다. 이번 공개 오디션은 부산 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부산시 출생자, 서류 접수일 기준 부산시 거주자, 부산, 울산, 경남 소재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 부산 초중고등학교 졸업자 등 4개 조건 가운데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는 2월 21일까지며 서류 합격자에 한해 2월 26일 1차 오디션을 진행합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피란수도 부산 논문 공모전이 열립니다. 이번 공모전은 1950년대 피란수도 부산과 관련된 모든 주제로 학생과 일반 시민, 전문 연구자 분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한 달간이며 참가 신청서와 연구 계획서를 부산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